네,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,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복잡한 내용이라 제가 과연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제가 노트에 자꾸 이렇게 제가 밑을 바라보고 있죠. 네, 노트에 대강 정리는 해놨는데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이제 질문의 내용은 이제 감정을 느껴주면 느껴줄수록 더 커진다. 예를 들어서 화 같으면 화가 더 증폭이 된다.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음,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물론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나는 우리 보통 그 거울 명상하는 입장에서고, 두 번째는 과학적인 그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, 서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내용에 대한 그 첫 번째 답변, 거울 명상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화가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? 화를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라는 주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와 화를 동일시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. 내가 화를 낸다.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, 즉 이제 에고의 관점, 에고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화 자체를 느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.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.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시비하거나 판단 분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느껴주고 흘려보는 게 아니라 계속 화가 증폭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럴 때는 나 나라는 나라는 주체, 이 나라는 것이 화를 내는 나가 아니라 화나는 감정을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나와 화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. 그 분리가 되어야 감정 그 자체로서 그냥 한번 이렇게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흘러나가는 것이거든요. 근데 나와 이 감정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 계속 증폭되거나 더 단단하게 결합이 돼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나와 화를 빨리 분리를 하셔야 돼요. 예. 요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잠깐 이렇게 지켜보면 그 감정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 나와 화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렇게 이 화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. 그 쉽게 표현하자면 아시겠습니까? 나가 화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. 가지마, 가지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딱 내가 화라는 감정과 분리를 해버리면 얘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
오늘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영상 하나 이제 올려주셨잖아요. 다들 보셨습니까? 저도 오늘 그 영상의 내용이 좋아서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내 속에 있는 그 공격성이 올라올 때 그 공격성과 나를 분리를 하면 그 공격성으로 인한 그 분노나 화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분리라는 단어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단어거든요. 분리. 예. 결합되지 않고 분리하는 것. 일단 분리를 해야 그러니까 이때 나는 관찰자로서의 나죠. 나와 이 감정이 따로 이렇게 내가 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 감정은 곧 뿌리 없이 사라지는, 예. 그냥,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냥 이렇게, 이 연기처럼 사라지,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사라지는, 예,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,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리해야 된다. 네. 나와 감정을 분리해야 된다. 예. 어, 분리를 하는 방법은 와칭이죠, 와칭. 예. 지켜보는 거죠. 네. 이 화라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, 지켜보는 나가 따로 있구나. 네. 이 감정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. 금방 사라지는 것이구나. 네. 구름처럼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이구나. 예. 에너지니까요. 그죠? 감정은 에너지니까. 어쨌든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은 그 긍정 학원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어요. 이 긍정학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 하루의 사랑 작업 그 채널에 그 하루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네,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출처를 밝혔으니까 괜찮겠죠? 네. 그때 하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컵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고 맑은 물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잉크 같은 그 이제 조각 잉크 덩어리 같은 게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란 잉크가. 그러면 그 잉크 덩어리에서 이 파란색이 이렇게 점점 번져나지 않습니까? 그때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봤을 때 그 파란 잉크 덩어리를 우리가 그 긍정학원은 그 파란색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자꾸 붓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하셨어요. 하지만 이제 잉크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면 물론 조금 옅어는 지겠지만 그 물을 파랗게 만든 그 원인인 그 잉크 덩어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학원으로서는 우리 무의식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그 잉크 덩어리를 물 속에서, 컵 속에서 이제 밖으로 꺼내면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아주 저는 참 찰떡 비유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긍정학원 물론 좋지만, 우리에게는 그런 무의식 정화라는 강력한 또 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긍정학원처럼 이렇게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잉크 덩어리를 이제 밖으로 꺼내는 네,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된다. 네, 긍정학원이 나쁜 것은 아니다. 네, 그렇지만 더 강력한 이 효과는 무의식 정화, 거울 명상이다.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 이제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감정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거울 명상의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고
또 이제 한 가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이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과학적인 이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이 내용은 왓칭 이제 1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. 그 왓칭 1권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미그달라라는 그 편도체, 네, 편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제 말씀은 저는 그런 뭐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틀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김주환 교수님을 검색하시면 그분께서 이 아미그달라 또 그 편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강의가 있거든요. 제목이 인간의 감정은 이제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제목이에요.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도 그 김주환 교수님께서도 이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런 표현을 2번이나 쓰시더라고요. 아주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라는 것이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그 감정, 이제 그 두려운 감정이 이제 생기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렇지만 더 아미그달라도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제 아미그달라 그 편도체 또 뭐 전 편도체, 후 편도체 이렇게 여러 이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편도체 안에서 각각 이제 하는 어떤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. 단순하게 무조건 두려움만 이렇게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또 깊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의 그 오류를 무릅쓰고 일단은 그렇게 강의를 해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 궁금하신 분들은 김주환 교수님 강의 한번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우리 이 편도체라는 것은 뇌의 아주 그 깊숙한 안쪽에 들어 있어서 이것은 그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죠. 일단 우리의 이런 대뇌 피질 같은 그 우리의 그 표면 의식 우리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영역에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어떤 그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 그 만약에 원시인의 상태인데 고대에서 이제 그런 뭐 멧돼지나 야생 굉장히 맹수 같은 것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신체 기능이 어디로 가느냐? 근육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. 근육으로 가서 오로지 이제 도망칠 수 있도록, 달려서 도망칠 수 있도록 모든 그 에너지들이 이제 근육으로 가게끔, 그렇게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.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가 근육으로 간다. 그러면, 어떤 일이 생기느냐. 이제 우리가 금방 금방 밥을 먹고 이제 배불러서 기분 좋다 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이제 원시인이 그때 딱 야생동물과 맞닥뜨렸다 이 말입니다. 나는 지금 뭐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하다못해 돌멩이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금방 밥을 먹었지만
내 이제 위장이 소화를 하게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소화를 시킬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? 근육으로 다 간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소화가 안 된다. 네,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. 이제 그건 이제 아주 단순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런 우리는 물론 살면서 멧돼지를 만날 일은 잘 없지만 그 현대인들이 계속 어떤 그런 현대적인 지금 현재 오늘날의 멧돼지를 이제 만난다는 거죠. 이제 스트레스죠. 그래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,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, 아니면 친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, 어떤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, 이제 아니면 뭐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, 그런 스트레스들이 편도체를 늘 이렇게 편도체에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. 늘 활성화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경이 예민해진다.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소화가 안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몸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? 예민하신 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 편도체를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편도체를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은 이제 그 김주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호흡이다. 호흡과 명상이죠. 네, 이제 주로 호흡 명상이죠. 네, 이제 명상 중에서도 뭐 우리처럼 거울 명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이 많은데 이제 호흡 명상으로 우리 편도체를 이제 안정화 시키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이 아까 그 질문과 무슨 이제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. 감정이 이제 점점점 증폭된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는 감정을 느껴주는데 이게 내가 화를 알아차렸는데 화가 흘러가지 않고 증폭된다. 이제 이랬을 때 저는 이제 호흡 명상을 제가 이제 권하는 거죠. 근데 이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어요. 이 거울 명상이 잘 특히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호흡을 깊숙이 이렇게 하시면 그 가라앉아 있던 이런 무의식들이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면서 이 가라앉아 있던 무의식들이 잘 올라올 수 있는 무의식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편도체를 그러니까 즉 이런 감정이죠. 어떤 두려움이나 화 같은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계속 나와 분리가 되지 않고 자꾸 증폭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호흡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. 호흡에 집중을 이제 해서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? 화가 나면 뭐 10초를 세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화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10초를 세는 동안 무엇을 하라는 말이죠? 호흡을 하라는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? 화를 참을 때 뭐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는 분들 있죠? 화를 참기 위해서.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화를 이 호흡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그 활성화됐다. 이제 그 멧돼지를 만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활성화됐던 그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그 분노가
이제 그 사라지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어떤 표현 단어들, 과학적인 표현 단어들과 우리 그 거울 명상을 할 때 그런 그 일상적인 어떤 표현 단어들이 조금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그 와닿는 게 있어서 메모를 해놨는데,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아니다. 네.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. 이 감정은 몸과 행위의 문제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.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. 생각으로 화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, 이렇게 우리가 화내면 안 돼. 이런 식으로, 그죠?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, 또 나쁜 어떤 이제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금방 정말 누구를 죽여버리고 아니면 누구를 때려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는 거죠.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으로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늘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제대로 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고여 있는 이 감정의 어떤 그 에너지들이 결국은 몸의 어떤 병이나 그런 증상으로 결국은 나타나는 그러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그런 뭐 우리가 어떤 병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겠죠.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소화 얘기를 했듯이 내 생각으로 나는 소화를 잘 시킬 거야. 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. 라고 소화가 잘 되도록 좋은 마음, 예쁜 마음, 편안한 마음 갖자.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컨트롤이 되느냐? 내가 내 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? 아니라는 거죠.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를 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.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어떤 그 호르몬들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이미 쫙 이제 온몸으로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거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활성화되어 있는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호흡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단련시키고 컨트롤 해야 한다.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호흡과 그 알아차림, 그러니까 그 와칭이죠. 이 와칭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. 저도 거울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간과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호흡을 중요치 않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거울 명상을 하다 보면 좀 거울 명상을 깊이 들어가 보시면 알게 돼요. 호흡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구나. 호흡을 편안하게 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 이 무의식 감정들도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. 예. 그래서 감정을 내가 조절한다. 즉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
감정 자체를 조절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연습을 함으로써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감정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뭐 분노면 분노, 슬픔이면 슬픔 같은 그런 감정을 순수하게 그냥 단순히 느끼고 흘려보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 여기에서는 개입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. 개입돼서 그 마음이나 생각을 개입한다고 해서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내가 호흡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. 내 몸으로 호흡을 컨트롤해서 내 과하게 각성이 되어 있는 그런 편도체를 우리가 안정화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와 동시에 그 감정을 와칭 들여다봐야 됩니다. 예. 그렇게 우리가 이게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관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나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? 좀 참 그 단어의 한계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감정의 어떤 그 증폭을 대하는 그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와칭으로 나와 분리를 해서 그 감정 자체를 나와 감정을 분리해서 감정은 감정대로 또 관찰자는 관찰자대로 따로 봐줘야 된다. 그래야 감정이 흘러가 버린다. 예,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멀티로 호흡을 이렇게 호흡에 집중 이제 아랫배 깊숙이 호흡을 집중해 주시면 이 이제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런 그 감정 또한 우리가 또 쉽게 또 사라지게끔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.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학에 무지한 제가 또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 이게 어떻게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. 예.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대한 것은 와칭 1권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김주한 교수님 또 강의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